안녕하세요. 조세 전문 회계사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다투는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세무조사 단계, 세무조사 후 과세가 되기 전 단계, 과세 후 국세청 단계, 조세심판원 단계, 조세심판을 거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오늘은 대강의 진행 과정만 살펴보고요. 좀 더 자세한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에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관계라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 세무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범위 확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수 없으니 세금 부과도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후 과세가 되기 전 단계입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합니다. 여기에는 예상 세금,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 요구 통지서를 수령하면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 전이라서 세금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과세 후 국세청 단계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기 결정 신청을 한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요. 국세청 단계이지만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세심판원 단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절차는 납세자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물론 감사원 심사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도 되지만 그 이용률은 낮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90일을 하루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다툴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라서 날짜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넉넉히 여유를 두시고 미리미리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세심판원을 거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90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세금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고충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 고충 신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사안이 딱하고 과세가 부당한 경우 세금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단계입니다.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세금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하면 세무조사 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후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충신청, 조세행정소송까지 불복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계와 절차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서류들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적힌 날짜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 전문 김광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